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게 파헤쳐볼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요. 아마 여러분의 아침 식탁 풍경, 그리고 뭔가 식사하실 때마다 머릿속 한 구석을 맴돌던 아주 오래된 그 죄책감 하나를 완벽하게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 진짜 흥미롭죠. 그렇죠. 평소에 그 따뜻한 빵에 버터를 막 듬뿍 바르거나 노른자가 톡 터지는 계란 후라이 입에 딱 넣으면서 속으로 이러다 내 혈관 콱 막히는 거 아니야? 하고 찝찝해 하셨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좀 그랬거든요. 저 역시 매년 건강검진 결과지가 날아오는 날이면 유독 그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부해볼 자료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식탁 위에서 버렸던 그 눈물겨운 사투가 어쩌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네, 오늘 다룰 자료의 개요를 명확히 밝혀드리자면요. 2026년 3월 11일에 김영래 편집장이 작성한 칼럼입니다.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시리즈 290 콜레스테롤 신화에서 벗어난 합리적 노년의 삶인데요. 제목부터가 뭔가 기존의 상식을 깨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확 와닿죠. 그래서 이번 분석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맹신해온 식단 만능주의의 허상을 깨고요. 유전적 사실과 생활 습관을 철저히 분리해서 건강한 삶, 특히 노년의 삶을 대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현대의학이 콜레스테롤의 결정적 요인에 대해 어떻게 시각을 바꾸고 있는지 들여다볼 텐데요. 우리가 아침마다 두려워했던 그 실체가 사실은 좀 엉뚱한 곳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는 걸 짧게 예고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컬럼의 서두를 보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찰떡같이 믿어왔던 명제,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피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결정한다. 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 제동을 겁니다. 네, 현대의학은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결정짓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고 선을 딱 그어버려요. 진짜 주인이라면? 바로 개인이 타고난 유전적 형질,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써인 생활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적 분리를 시도합니다. 어떤 분리인가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유전과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인 습관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해야 할 것을 섞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군요. 네, 그 분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통제할 수도 없는 유전적인 요인을 억지로 통제해보겠다고 매일 샐러드만 먹으면서 식단에 매달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장 프랑수와 셰노 교수의 지적이 아주 치명적인 팩트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걸 꾹꾹 참아가며 버터도 끊고 계란 노른자도 버려가며 극도로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했다고 가정해보죠. 저 진짜 닭가슴살만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얻어낸 콜레스테롤 수치의 하락폭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셰노 교수에 따르면 고작 10mg/dL 내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잠깐만요. 평생을 식단이 생명이다 믿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 수치인데요? 고작 10이라고요? 네, 딱 그 정도입니다. 제가 당장 오늘 아침에 치즈 듬뿍 얹은 오믈렛을 마음 편히 먹어도 혈액검사 결과지에는 거의 티도 안 난다는 뜻인가요? 아니, 이 10이라는 숫자가 대체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충분히 놀라실 만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점을 세워볼게요. 보통 성인의 총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 기준을 200언저리로 봅니다. 200이요? 그렇다면 식단을 쥐어짜서 낮춘 그 10이라는 숫자는 전체 수치의 겨우 5% 남짓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딱 나오죠. 200 중에 10이라, 와, 5%면 정말 미미하네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고작 이 작은 숫자를 위해 우리가 일상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주객전도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주객전도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일상의 즐거움, 아침에 갓 구운 빵 냄새가 주는 행복감, 이런 것들을 철저히 희생해서 얻는 대가가 고작 5%의 수치 하락이라면 과연 이걸 합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뼈를 때리는 이야기네요. 우리는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밥상머리에서 고통받았던 걸까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게 비합리적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생각해보면 밥상 위에서 계란 하나 빼는 건 당장 내 눈에 보이고 통제하기 참 쉬운 행동이잖아요.
반면에 내 유전자를 바꾸거나 매일 땀 흘려 운동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정확합니다. 인간은 당장 눈앞에서 치울 수 있는 요인에 집착하려는 심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식탁 위에서의 헛된 전투를 멈추기로 했다면 도대체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식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 말입니다. 칼럼은 그 진짜 적의 정체를 아주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담배와 게으름입니다. 담배와 게으름이요. 네. 우리가 식탁 위에서 삼겹살 한 점을 집어들 때는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정작 밥 먹고 소파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은 게으름이나 식후에 습관적으로 피우는 담배 한 대에는 얼마나 무감각하고 관대했는지를 날카롭게 꼬집는 거죠. 삼겹살보다 소파가 더 무서운 적이었다니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 흡연이나 게으름이 미치는 영향이 숫자로 증명된 게 있습니까? 아까 식단은 고작 5%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차이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자료에 명시된 팩트에 따르면 단순히 금연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무려 절반, 즉 5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50%요? 아니 아까 식단을 아무리 쥐어짜도 5% 남짓 떨어졌는데 담배 하나 끊는 것으로 심근경색 위험이 50%가 날아간다고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데이터죠. 이건 진짜 게임이 안 되는 수치네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개인의 굳은 의지와 실천이 그 어떤 첨단 의약품이나 값비싼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그러네요. 보수적 관점에서의 건강관리 핵심은 먹는 즐거움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용을 지키면서 명백하게 몸을 망치는 담배와 게으름을 멀리하는 자기 절제에 있다는 점을 칼럼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쾌합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진짜 적과의 싸움은 슬쩍 피한 채로 애꿎은 밥상 위에서 콜레스테롤이라는 그림자와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시청자, 아니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내일 당장 일상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으실 텐데요. 마음껏 먹어도 좋다고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불안감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과 청취자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근거 없는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정직한 노력입니다. 국가나 보험 체계에서 제공하는 정기검진을 충실히 받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아까 살짝 지나갔지만 리포단백질 A 같은 유전적 요인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보수적인 길이죠. 아, 리포단백질 A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축 설계도 같은 겁니다. 이미 내 몸의 콜레스테롤 기본 생산량이 세팅되어 있는 거죠. 설계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벽지 색깔만 바꾼다고 건물이 바뀌지 않잖아요? 아, 식단 관리가 벽지 바꾸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혈액 검사를 통해 나의 유전적 한계를 과학적으로 인지하는 것, 그것이 불안을 없애는 첫걸음입니다. 와, 뜬구름 잡는 정보보다 병원 가서 과학적으로 확인해라. 아주 명쾌하네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약물부터 찾기 전에 실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오트밀 섭취 같은 걸 구체적 예시로 들었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합리적 대안의 예시죠. 오트밀 같은 자연이 주는 선물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몸 본연의 생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섭생의 도입니다. 섭생의 도라, 참 좋은 표현이네요. 그런데 수치 조금만 높아도 당장 약부터 먹어야 한다고 조급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약물 치료는 이런 생활 습관 교정 노력을 충분히 한 이후에 고려되어야 할 보조적 수단입니다. 처음부터 약에 의존하면 의료 자원 낭비를 막을 수도 없고 개인 신체의 생리적 항상성을 무너뜨릴 위험도 큽니다. 그러니까 약물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라 최후의 보루라는 거네요. 여기까지 오니까 이 칼럼이 단순한 의학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칼럼이 말하고자 하는 철학적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건강은 단순한 개인의 안녕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개인의 안녕을 넘어서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자료 서두에서 강조하듯 건강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마지막 책임이자 한 인간으로서 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엄을 꼿꼿하게 지켜내는 근거가 됩니다.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자 내 존엄의 근거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통찰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건강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 1, 2변화에 일희일비하곤 하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체의 신호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금연, 적절한 신체 활동, 정기검진이라는 이 가장 확실한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칼럼 읽으면서 우리 몸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기록이다 라는 문구에 정말 크게 감탄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죠. 내 몸 자체가 내 이력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이라는 과학적 진실을 수용하는 유연함, 그리고 묵묵히 땀 흘리는 보수적인 성실함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뤄야 할 것 같아요. 정합합니다. 정보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 일상을 뚝심 있게 통제해내는 태도가 품격 있는 노년을 완성하는 마스터키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논의를 확실히 요약해보죠. 우리는 식단에 대한 과도한 결벽증을 이제 좀 버리고 유전적 한계를 인정하되 생활 습관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자고 결론 지었습니다. 네, 밥상머리 죄책감에서 해방될 시간입니다. 원문에 강력한 실천적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계란 한 알의 공포에서 벗어나 대신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밖으로 나가라.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 이 메시지를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맛있는 오믈렛을 드시고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다룬 자료는 우리의 몸이 살아온 세월의 기록이며 건강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란 하나를 두려워하는 대신 매일 운동화 끈을 묶고 나가는 실천으로 그 신체의 기록을 능동적으로 다시 써내려간다면 어떨까요? 능동적으로 다시 써내려간다. 네. 우리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재정의한 이 건강 데이터와 일상의 태도는 단순히 우리의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어떤 형태의 살아 숨쉬는 사회적 유산으로 남겨지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지점일 겁니다. 우리의 땀 흘리는 일상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사회적 유산, 즉 레거시가 된다는 거군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일상에 큰 자유와 활기를 주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배운 이 통쾌한 지혜들, 두려움 없이 당장 일상에 적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맛있게 드시고 활기차게 걸어나가 봅시다. 여러분, 건강하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